이번 시간에는 그리드 아이템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배치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그리드 개념에서 부모 요소에서 그리드를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 요소에 지금 보면 HTML 코드를 보면 이 컨테이너 클래스라는 부모 요소가 있고 그 안에 아이템 1, 2, 3, 4라는 클래스에 있는 이 자식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자식 요소들을 화면에서 그리드 내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배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 요소에서 컬럼스가 리피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컬럼 2개 트랙이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그리드 템플릿 로우즈에서 횡으로 지금 3개가 할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식 요소가 4개이기 때문에 지금 부모 요소에서 만든 이 6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것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지금 웹페이지 만들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헤더와 사이드 그 다음에 부터 컨텐츠 또는 메인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 먼저 헤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헤더 부분이 아이템 1 클래스죠. 아이템 1 클래스 이 자식 요소에서 아이템 1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횡과 이 열 방향으로 이 라인이 있습니다. 이 격자 사이사이에 라인이 할당이 되는데 이 컬럼으로는 왼쪽부터 라인 1, 라인 2, 라인 3, 로우 방향도 마찬가지 위에서부터 로우 라인 1, 2, 3 이런 형태로 우리 묵시적으로 라인이 할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 요소에 명시적으로 라인명을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일단은 이 묵시적으로 제공되는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템 1 다시 말해서 이 헤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리드 컬럼 스타트 이렇게 해요. 스타트 이렇게 하고 왼쪽 스타트는 라인 컬럼 1번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가 끝나는 라인은 어떻게 하냐면 1, 2, 3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컬럼 엔드 끝나는 거는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 헤더가 들어가는 아이템 1 클래스 여기에 그리드 컬럼 스타트 1번 그 다음에 컬럼 엔드 번호 3번 했더니 위에 첫 라인에 꽉 채워져서 헤더가 들어가고 이렇게 밀려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보니까 이 푸터 같은 경우도 컬럼 1에서 컬럼 3까지 채우면 되겠네요. 그죠? 컬럼 3까지 채우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과 매우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터를 봤더니 이 클래스가 아이템 4예요. 그러면 아이템 4에 대해서 그리드 컬럼 스타트 컬럼 라인 기준으로 보면 물론 1이죠. 1인데 자, 그 다음에 이 트랙을 2개 이상 선택을 할 경우에 이 트랙을 하나, 둘, 2개 이상 이렇게 합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끝번호를 써줘도 되지만 스팬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스팬의 개수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2개를 합친다, 2개 영역을 배치한다 라는 겁니다. 스팬. 그래서 스팬이라는 우리가 라인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스팬을 이용을 해서 이 원하는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팬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러면 이 헤더 부분을 요 E 라인서부터 그러면 너무 작나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4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로 하면 자, 이 4개로 나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컬럼 라인을 4로 하면 되겠죠. 끝나는 라인을 4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는 합치는 걸 몇 개를 합치느냐 4개니까 5개가 되겠네요. 5개가 되고 4개를 합치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부분이 문제네요.
이 FR 단위에 대해서는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프랙션, 분수다라고 했죠. 분수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합하면 컬럼이 5FR이니까 한 칸이 5분의 1씩 되는 겁니다. 5분의 1씩 예, 5칸을 나눈 거죠. 4칸을 나눈 거죠. 잘못 이해를 했네요. 리피트 함수를 썼기 때문에 1FR을 4개니까 예, FR, 4개죠.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 부모 컨테이너가 가질 수 있는 폭에 대해서 4개로 쪼갰으니까 4분의 1씩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드를 아이템 사이드가 1이죠. 2죠. 네. 2에 대해서 그리드 사이드는 필요 없겠네요. 컨텐츠를 3개로 늘리면 되겠네요. 3개 그리드 3개를 하고요. 그럼 스타트하고 2서부터 시작할게요. 마찬가지로 end를 3개를 합치는 스팬을 써도 되고요. 끝번호 5를 써줘도 됩니다. 2개 다 해볼까요? 5 이렇게 하면 꽉 차죠. 또는 5 대신에 스팬 3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웹사이트의 일반적인 레이아웃 구조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가 B죠. 밑에가 B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부모 컨테이너의 요소에 하이트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채워주냐면 뷰포트를 100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하이트 100vh 컨테이너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왜 근데 이게 안 잡히느냐, 요 지금 컨텐츠 부분이 300으로 고정되어 있죠. 고정 픽셀로 되어 있어서 이 그 로우 부분이 150, 위에 150, 아래 150, 가운데가 300으로 돼서 그래요. 요 부분을 1FR 또는 오토로 잡아주면 됩니다. 오토로 잡아주면 이렇게 이 안의 내용은 이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알아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겠죠. 그래서 1FR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FR을 배웠으니까 그리드에서 제공되고 있는 단위 FR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그리드 컬럼 스타트와 그리드 컬럼 엔드, 이거를 2개를 합쳐서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게 1 시작하는 거를 1, 그 다음에 슬래시 끝나는 거를 F, 그다음에 한 줄에 썼으니까 뒤에 부분은 없애주고, 요래도 똑같은 효과, 단축 속성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보면 그리드 라인은 이 컬럼 라인 같은 경우에 왼쪽서부터 1, 2, 3, 4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오른쪽서부터 셀 경우는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셀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세면 됩니다. 결국은 뭐냐, 이 끝나는 것은 5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리피트에서 반복되는 이 컬럼 수가 늘어나도 끝자리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1로 표현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그리드를 일반적으로 12개로 하죠. 12개로 한번 해볼까요? 12개로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12개로 처리하면 윗부분 같은 경우 헤더 부분은 이 그 엔드를, 그리드 컬럼 엔드 부분을 마이너스 1로 처리했으니까 마지막 수 실제로 세보면 12개로 쪼갰기 때문에 13이 될 수 있겠네요. 13 한번 볼까요? 이게 맞죠. 13인데 이거를 세기가 어렵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그 푸터 부분은 지금 고정값으로 된 스팬 4가 됐으니까 스팬 4가 아니라 실제로 몇 개가 될까요? 12개니까 12개로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유형하고 똑같이 써줘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데 보이네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이드를 요걸 1로 잡아도 상관은 없죠. 1로 잡았다 이러면 이걸 마이너스 1로 하면 되겠죠. 지금 스팬으로 썼네요. 스팬으로 썼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축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뒷부분은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죠.
예. 근데 12개로 쪼갰으니까 뭐 3개, 그 다음에 9개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자, 이거 지금은 그 사이드 부분을 명명을 안 했지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사이드가 이 클래스가 2죠. 아이템 2. 그러니까 2 하고요. 그리드 칼럼 칼럼을 1에서 3까지 할까요? 3까지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본문은 그러면 3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이아웃의 일반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다른 형태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지금 헤더 부분이 굳이 뭐 여기서부터 있으라는 법이 있나요? 여기 컬럼 2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면 아이템 2를 2서부터 시작하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이 본문 내용 컨텐츠 부분하고 맞추려면 3소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3소부터. 여기 부분이 로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다시 재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 요 부분이 뭐죠? 요 사이드를 올릴 수도 있겠죠. 요 부분을 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아이템이 없으니까 그럼 요 사이드 부분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채운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칼럼을 배치를 했지만 그리드 로우 부분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로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서부터 위에서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이 잡혀요. 자, 1 적었더니 하나만 적었을 경우에는 한 셀만 잡혀요. 그래서 요 밑에 부분 1, 2, 3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기존에는 그 그리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CSS의 뭐 레이아웃에 관련된 플롯이나 포지션이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속성을 조합을 해서 이런 형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리드를 여러분들이 익히면 원하는 그 레이아웃을 쉽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